안녕하세요. 진보관을 위한 새로운 공간 공유창고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뱅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오늘 거래은행에 들러서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도장을 찍고 왔습니다. 사실 금리가 작년부터 오르고부터 대출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보다 더 큰 것은 혹시라도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어쩔까, 그런 고민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오늘 다행히도 대부분의 제 회사의 그 대출 연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기분 좋게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한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뭐 국내 소식도 있고 해외 소식도 있는데, 특히 이제 한국 내의 소식 중에서는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 보면 영끌에서 아파트를 산 20, 30대들이 많이 힘들고 있다. 특히 한 2년 전에 영끌로에서 무리하게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 전세 임대차가 도래함에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돌려주지 못해서 한꺼번에 거지가 됐다.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한 번에 다 말아먹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많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이런 건물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수도권이라든지 뭐 지방 할 것 없이 복합 상가가 분양은 되었지만 상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유튜버들이 그런 내용을 갖다가 자극적으로 이렇게 촬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양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이 상가가 평당 1억이다, 1억 5천에 분양 받아가지고 이자도 못 내고 관리비도 못 내고 앞으로 또 가능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뭐 자기 게 아니니까 남의 거니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분양 상가를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피눈물이 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요즘에 보면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도 힘들었다지만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들어서는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음식값도 등달아서 다 오르고 있습니다. 소주 한 병 6,000원 받네 안 받네 그런 것 때문에 뉴스가 되는 세상이기도 하고, 요즘에 사실 점심 한 끼 먹으러 가면 한 끼에 많은 이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비쌉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또 저녁 손님을 하는 가게들 같은 경우에 손님이 없는 것은 당연하죠. 요즘 사실은 뭐 저녁에 두 사람이서 삼겹살에 소주 두세 병 마시고 가면 보통 한 10만원 나옵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런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는 밥 먹고 또 2차로 가서 술 마시고 이렇게 하지가 않습니다. 밥 먹고 술 먹고 같이 먹고 한 자리에서 다 끝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안 되면 일단 소비하는 사람들의 주머니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밥도 먹고 한 자리에서 술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되지 않으면 장사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자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안 그러면 아파트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서민들의 입장, 장사를 하는 입장, 그리고 상가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렵지만 그래도 중심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중심을 딱 잡고 이 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심을 딱 잡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첫 번째로 대출이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집을 가지고 있다. 이자가 오른 것은 사실이고 그 이자 때문에 또 집을 날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뭐 씀씀이를 줄이든지 또 뭐 퇴근 후에 투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으라도 한 채 가지고 있는 집이라면 그렇게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자가 많이 나온다, 투잡이라도 해서 일단 이자를 갚아 나가면서 버텨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아파트를 날려버린다면 다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기회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안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동네에서 하는 많은 밥집들, 자영업자들입니다. 요즘에는 다들 주머니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뭐 비싼 가게, 이런 가게다, 맛집이다, 이런 거 고집하지 말고 맛있는 밥과 술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주가 맛있는 술집, 밥을 대체할 수 있는 안주, 이런 개념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팅과 홍보 이런 거 적극적으로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어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솜씨가 좋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또 이게 안 됩니다. 자영업에 있어서는 실력과 마케팅,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제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합상가, 임대가 되지 않는 상가를 가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참 이분들 난감합니다. 분양업자들의 화려한 말과 개발, 장밋빛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청사진을 보고 투자를 한 건 사실이고, 투자를 한 주체는 또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리스크에 대한 책임도 또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수억씩 돈이 들어갔는데 이걸 함부로 날리기도 참 힘듭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가를 분양받아서 월세 받고 편안하게 노후생활 하면 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들이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네에 있는 상가들이 별 필요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동네 상권이 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수많은 그 분양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 할 용기를, 내 상가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상가는 계속 이자를 갖다가 먹고 그 다음에 관리비를 먹고 있는 어떤 그런 상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마 경매를 통해서 헐값에 처분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운명을 가진다고 봅니다. 일부 좀 깨어있는 분들은 이런 상가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걸 고민을 해하고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가 어떤 걸 하면 될지
한번 고민하고 실행해야만이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리라고 봅니다. 어렵고 힘들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꿋꿋이 자기 중심을 지키고 헤쳐나가기 위한 어떤 방법을 가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진보관을 위한 공유창고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뱅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